과거에 저희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 중에서 빚내서 집 사면 벌어지는 일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예측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 팔면 돈을 버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특히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코로나 초창기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 많았었죠. 집산 썰 푼다. 기사예요 이게. 썰 푸는 거지. 어떻게든 내 집 마련, 뭐 변화한 투심, 주거냐 투자냐. 주거가 아니고 투자다 이제. 주거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죠. 초창기에 집을 많이 샀습니다. 사도록 유도를 했고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현재 43억 아리팍 2개 찝었어요. 고가 아파트 하나. 그 다음에 노원 아이파크에서 7에서 9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를 찝었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을까요? 지금 43억 천에 거래됐고요. 이게 4월 2일에 계약된 이후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평형 84 정도의 매물은 최저가 38억 8천까지 나와 있다. 이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노원 아이파크는 8억 2천에 거래됐는데 9억 매물이 나와 있죠. 그리고 2월 이후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다. 저 가격에 누가 사겠어요. 8억 2천에 거래됐고 노도강 빠지고 있다는데 나는 무조건 9억에 내놔야 돼 하고 지금이야 버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 만큼 버느냐. 그랬을 때 중개수수료 매도 매수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랬을 때 언제 매수한 걸로 했냐면은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거래를 뽑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거래가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 아까 전용 84 5월 6일에 28억 3천으로 매수가 된 거다. 그리고요 지금 저 호가에 안 팔리고 있는데 저 호가에 팔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8억 8천에 팔리는 거죠. 얼마나 이득 봤어요? 10억 5천.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인간들, 업자들 이런 거 가지고 제목 쓰죠. 입말 듣고 집 사서 10억 벌었어요. 10억 번 게 맞느냐. 자, 일단은 매수 매도 요것만 해도 여기 5천이 까입니다.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판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 경비에서 중개수수료 까고 양도세만 2억 6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 자, 5월 6일이니까 6월 13일에 오늘 판다고 가정했을 때 5월 6일 기준으로 6월에 한 번 내죠. 21년 6월에 내고 22년 6월까지 3번의 보유세를 내야 되죠. 보유세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간다. 이것도 1주택 실거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이익을 남기게 하려고 1주택 실거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자, 역시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요. 가장 빠른 거래가 6월 2일에 6억 9천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저가 9억에 판다고 칩시다. 8억 2천까지 떨어졌지만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개수수료만 거의 800만 원 돈 나오죠. 그리고요. 실거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이어서 양도소득세는 빵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6월에 거래했으니까 보유세는 2번 내죠. 그리고 저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럼 현재 수익률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까 뭐 10억 올랐어요 하고 있는데 한 7억 정도 나왔죠. 이것도요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하니까 다주택자들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대출은 안 받게, 왜? 15억 이상이니까 안 받았다고 하고 계산을 해서 오로지 수익만 남긴 거죠. 그랬는데 1년에 수익이 11.85%가 나왔다. 높은 수익이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은 아니죠. 2배 올랐어요. 뭐 100% 수익 보고 막 이런 거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은 한 10%대 이 정도이고, 이것도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팔면 엄청 많이 남겨먹는 거지만 지금 못 팔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요 경우는 대출이 나오죠. 9억이니까 LTV 40% 계산해서 그럼 이자 좀 나가죠. 그 대신에 원금이 줄죠. 그리고 보유세 빼고 양도세 빵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랬을 때 부대비용, 중개비 이런 거 빼고 났더니 수익률이 22% 나온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이 말 안 듣고 돈 엄청나게 벌었네. 근데요 팔기 전에는 미실현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팔기 전에 돈은 판 돈이 아니라 판돈이라고 그랬죠. 도박판에 있는 판돈이랑 같다. 두 개의 단지 보면은 아리팍 같은 경우도 아까 46억까지 올랐다가 43억 1천까지 떨어졌고, 여기도요 직전 거래가 9억인데 8억 2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지금 호가에서 안 나가고 있는데 호가에 나간다고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거지. 팔면 남겠죠. 근데 문제는 안 팔리죠. 2배 뛰면 뭐 하나요? 한참이 지났는데 사겠다는 사람은커녕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안 팔린다. 양주만 안 팔리는 거예요? 서울 어때요? 경기 어때요? 인천 어때요? 거래량 늘어난 지역이 있나요? 지금? 강원도 이런 데 빼고. 그리고 아까 강남 지금 수억씩 폭락하고 있다고 하죠. 자, 삼성동 전용 84 하나 아파트 20억 천에 거래했다. 27억에 거래했는데 7억이 급락했다. 요거 요즘에 기사 엄청 나오죠.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니까 이건 특수거래고 집값 떨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징징. 잠실 4억 하락한
강동, 동작, 마포, 양천 지역 2에서 5억씩 하락했다. 노원 말할 것도 없죠. 1억 하락하고. 그러니까 지금 호가는 저렇게 나오고 있지만 저 가격에 절대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아까 6억 9천이었는데 9억까지 올라갔다가 8억 2천으로 떨어졌는데 호가는 9억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8억 2천 거래가 언제 나왔어요? 2월에. 근데 지금 하락세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7억대는 돼야지 지금 거래가 된다. 그러면 낼 거 다 내고 6억 9천에 사서 7억대에 팔았어요. 얼마나 남겠어요? 수익률 바닥이지. 거기다 대출 받으면 이자는 계속 커져가고 있죠. 주담대 7%까지 뛰면은 월 상한액 300만원 육박한다. 이거는요, 평균 아닌 거예요, 평균을. 4억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서울 평균 아파트 9억이라면서요. 무슨 300만원이에요? 훨씬 더 나오지.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다 섞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최대한 그나마 덜 나오게 만들라고. 7%에 300만원이요? 4%에 300만원 넘게 나오는데 벌써? 원리금으로? 근데 저 3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월급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거기에 저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하죠. 이창용 총재 더 이상 선제적 금리 인상 아니다. 왜? 미국에 따라잡혔으니까. 그러면 시기 놓치면 인플레 커진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 2.75 이야기 나오고 있죠. 계속 2.75까지 인상. 지금 연초에는 1.75에서 2%까지 인상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벌써 2.75 인상.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최대한 낮은 걸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론사는 지금 금융, 건설에 지배되고 있죠. 그러면요, 금융이든 건설이든 금리 인상은 무조건 좋지 않다. 금리 인상이 무조건 좋지 않으니까 기준금리는 이야기한 거에서 나올 수 있는 한도 중에서 최저로 무조건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창용 총재가 빅스텝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 연속 금리 인상하니까 선제적 아니니까 맞춰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 올려서 2.75인 거지, 그중에 빅스텝 한두 번만 때리면 3%, 3.25%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추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5예요. 되겠어요? 매물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해 기준이에요. 서울만 이렇게 늘어났죠. 뭐 떨어진 데 어디 있어요?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올해 초 대비 매물이 엄청나게 불었다. 다 지금 팔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거래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쌓이고 있다. 공급 과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다. 짜장면 값이 얼마 올랐는데 집값은 더 올라야 된다. 짜장면 값보다 일단 집값이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 이야기 했으니까 짜장면으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짜장면집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 혼자 팔아 먹었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짜장면을 많이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나 말고도 짜장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북경 반점 하고 있는데 옆에 홍콩 반점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상해 반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매물 증가의 효과다. 그런데요, 거래량이 감소했다. 사람들이 하도 짜장면 먹어서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3테이블씩 들어왔다면 지금은 한 테이블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테이블도 요 짜장면 먹을까? 여기 근데 많이 먹었는데 여기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여기 짜장면을 먹을까? 근데 나머지는 여기 짜장면 말고 한식 뷔페 생겼대, 한식 뷔페 가자. 백반집 생겼대, 백반집 가자. 딴 데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매처럼 망하든가 가격을 낮춰가지고 우리 집으로 유도를 하든가. 생존 경쟁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논리다. 왜 저기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이럴 때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왜 공급 부족 이야기가 입주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팔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게 매물이 늘어나는 요소가 금리 인상이죠. 수요가 줄어드는 요소가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매물은 계속 늘고 살 수 있는 수요는 계속 줄어든다는 소리죠. 아까 지금 계속 금리 올리니까 살 수 있는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자가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하락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팔아서 이득인데요. 아까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데 2월 거래가 8억 2천이에요. 떨어진 가격으로. 근데 이게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부대 비용 나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남았냐. 9억에 팔아야지 22%가 남는 거지. 8억 2천에 팔면은 그것도 반토막이 나는 거고 7억대에 팔면은 버는 거 거의 없단 소리예요. 아까 그 아리팍이요? 46억 찍었다가 43억 처음 거래되고 호가가 38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수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단위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 가격에 팔아야지 수익률 10%는 나오는데 거기서 몇 달만 더 지나서 몇 달만 더 안 팔려서 한 5억 정도만 더 떨어져 봐라. 그러면요, 은행 예금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 그 큰 돈을 묶여가지고 엄청난 기회비용이 거기 묶였는데 지금 당장 팔면 개이득. 근데 그 가격에 안 사주죠. 플러스 내려도 사줄까 말까다. 그런데 여기서 추세를 보면은 지금 관망세로 바뀌고 있고 심리 감소하고 있고 매물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 물가 인상으로 여력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수익률 많이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금매 내놔서 금매 베팅해가지고 팔아야지 그나마 이득 보는 거지. 앞으로 심리 더 떨어질 거죠? 왜? 여력 계속 떨어지니까 심리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자금은 계속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한 은행에 예금하면은 수익률은 큰 차이 안 났는데 여기는 내 돈이 보장이 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현금 채굴한다고. 주식은 손해보는데 코인은 손해보는데 부동산은요 손해를 안 본 게 아니라 아직 손해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미실현 이익이 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리고 거래량은 앞으로 더 지독하게 줄어들 거고 매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직도 코로나 시작할 때 혹은 19년 초에 이야기했는데 그때 살걸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오지 말고 정신승리하고 확증 편향으로 막 유리한 것만 갖다가 그 자료만 잘라다 쓰는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거기서 희망만 보고 사세요. 그런데 희망만 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은 시궁창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 살 걸 소리 이제 쏙쏙 들어가고 있죠. 내년만 돼봐라. 아,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사지 말걸. 이런 소리 나온다. 지금 상승장만 생각한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돈 없는 사람들, 영끌 갭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욱 가혹하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